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첫 수업으로 제가 강의로 준비한 내용은 내가 꼭 지켜야 할 생활 습관을 알려주세요입니다. 림프 부종은 모두들 아시겠지만 비수술적인 치료로 완화나 호전이 될 수는 있지만 완치가 쉽지 않은 그런 만성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만성 질환, 당뇨나 고혈압과 같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어떤 질환보다 환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높은 수능도가 있을 때 훨씬 좋은 예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질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치료에 있어서는 높은 수능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한 이걸 관리를 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염증이나 감염과 같이 합병증으로 인해서 림프 부종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림프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는 여러 인자들, 위험 요소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하는 생활 습관, 꼭 해야 하는 생활 습관과 하지 말아야 하는, 주의해야 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스스로 살펴보기라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환자분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질병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림프 부종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이 보통 보고하시는 림프 부종에 대한 증상은 팔다리가 부었어요. 그리고 또 무겁다. 그리고 묵직하다. 그리고 잘 움직이기가 힘들고 관절을 구부리기가 힘들다. 그리고 쪼이는 것 같아요. 단단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감각도 좀 떨어지고 먹먹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호소를 하시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피부가 가렵기도 하고 열이 나거나 어떤 피부 증상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원래 있었던 건지 그리고 아니면 새로 생긴 건지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심해졌는지 그리고 치료를 받았더니 좋아지는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을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본인의 부종 상태를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좀 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좋은 것이 바로 팔과 다리 둘레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보통 줄자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집에서 간단히 측정할 수 있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많이 시행이 되고요. 좀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간격으로 매일 하시기도 하고 또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정해서 측정을 하시게 되고요. 오차를 줄이시기 위해서는 같은 시간에 같은 부위를 같은 자세로 측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줄자를 감을 때 너무 쪼이거나 너무 느슨하게 측정하지 않고 수평이 되도록 알맞게 당겨서 측정하는 것이고 부은 쪽과 붓지 않은 쪽을 줄자로 재어서 비교하고 그리고 얼마나 좋아졌는지 아니면 좀 나빠졌는지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상지 부종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겨드랑이 그리고 팔꿈치 관절에서 위아래 10cm 그리고 손목 그리고 손바닥과 손가락 경계 부위를 일반적으로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하지 부종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해부, 그러니까 허벅지 주위, 그리고 무릎에서 위아래로 10cm, 그리고 보통 발목 관절 이렇게 해서 재서 비교를 하게 되고 보다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은 이런 둘레 부위를 잘 기록해 두는 것이 좋고 조금 늘어났다, 조금 줄어들었다 했을 때 왜 그랬는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랬는지를 스스로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냥 감각적으로 좀 무거워졌다, 좀 부은 것 같네 이게 아니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보면은 직접 눌러보는 거. 보통 손가락이나 이런 것으로 그 부종 부위를 눌렀을 때 이런 자국이 오래 남는지, 림프 부종 환자분들은 진행함에 따라서 이렇게 푹 눌렀을 때 들어가 있지 않고 잘 자국이 좀 덜해지거나 자국이 잘 남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함뇨부종의 유무도 확인을 해볼 수가
수가 있고, 스테머 사인이라고 해서 이제 발이나 손이 좀 붓는 분들 같은 경우에 발가락 사이 위에 발 등을 이렇게 피부를 꼬집어 봤을 때 이렇게 들리는 경우는 부종이 없는 경우지만 잘 피부 아래가 잘 들려지지 않는 그런 스테머 사인이 보이는지도 직접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섬유화가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피부와 피하 조직이 두꺼워지면서 두꺼워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도 있는지 없는지를 직접 촉진하면서 만져보면서 이런 증상들을 잘 스스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생활 습관 스스로 살펴보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 치료의 순응도 높이기입니다. 치료가 얼마나 좋은지는 모든 질병에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고혈압이나 이런 당뇨 같은 질환을 약을 매일매일 꾸준히 먹듯이 림프 부종 같은 경우에도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치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림프 부종은 이제 복합 림프 물리 치료라고 해서 아시겠지만 4가지가 가장 근거 높은 치료가 되겠고요. 압박, 그리고 이제 도수 림프 마사지, 운동, 피부 관리가 그 4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압박 치료는 이제 부종이 있는 조직에 압박을 이제 지속적으로 가해서 림프액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압박 치료를 왜 하는지, 이 불편한 것을 왜 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본인이 하고 있는 게 뭔지, 스타킹인지, 이게 붕대인지, 아니면 뭐 오토피카 같은 그런 감원트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감아야 정확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처방된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도 본인이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혹시 이제 구멍이 나지 않았는지, 찢어지지 않았는지, 너무 느슨하지 않는지, 아니면 너무 쪼이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해서 수능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제 스스로 하셔야겠습니다. 도수림프 마사지 치료도 마찬가지로, 압박 치료와 마찬가지로 처음 이제 그 급성기 기간 동안에는 이제 치료사가 도와주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 유지를 해야 되는 긴 시간 동안에는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즈림프 마사지는 특히나 이제 어떤 특별한 이제 순서에 따라서 시행이 되어야 하고 이런 마사지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거에 대한 강도나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왜 이것을 하기 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치료의 수능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암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운동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는데 그래도 또 부종 환자분들에게서는 약간 겁이 나는 부분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운동은 근육 펌프 역할을 증가시키고 림프에게 체내 흡수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조건적인 아주 고강도의 운동이 아니라 복식 호흡과 그리고 점진적으로 강도를 증가시키면서 하는 운동, 그리고 운동 사이에는 적절한 휴식 시간이 필요하고 너무 뜨거운 열을 피하도록 하고, 또 운동 시에는 압박 붕대나 감원트를 착용하면서 운동 후의 부종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주의하면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운동일지가 이제 혈압일지나 당뇨일지처럼 어떤 운동을 하루에 2-3번 어떻게 했다, 몇 분 정도 했다라는 것을 운동일지를 쓰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 치료의 수능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피부 관리입니다. 생활습관, 일상생활에서 생활습관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관련이 있는 것이 이 피부 관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본인의 피부 관리를 이제 잘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염증이나 감염이 생기게 되면 이제 그 부종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자들을 이제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황창인 교수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그
본인의 부종 상태를 잘 살펴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치료를 열심히 하는 것, 두 가지 꼭 지켜야 하는 이제 습관이라고 하면,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초기에 이것도 하지 마세요, 저것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그런 지시를 교육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 생활 습관 같은 경우 앞에 피부 관리와도 관련이 있겠는데 조금 염증이라든지 그리고 감염이 생기게 되면 부종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생활 습관 중에 이제 하나가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입니다. 뭐 주사를 맞지 말라 그랬어요. 체열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얘기는 들으시지만 이걸 왜 그래야 하는지는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일단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게 되면 그 주위가 이제 감염이 생기게 되고 염증이라든지 그런 감염 독소에 의해서 점점 이제 그 림프 기능이 좀 더 악화될 수가 있고 악순환이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일단 첫째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종 부위에는 뭐 주사나 그리고 침이나 부항, 뜸 같이 상처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을 조심하시는 것이 좋고요. 발 쪽에 이제 부종이 있는 분들 맨발로 다니시다가 이제 상처가 나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하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꽃이나 나무를 다듬으신다거나 요리를 하신다거나 바느질 같은 어떤 특정한 일을 하실 때, 작업을 하실 때는 보호 도구를 사용하시는 게 이제 좀 더 예방적인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톱 정리, 그리고 이렇게 하실 때 큐티클을 자르지 않는다거나 칼 면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주의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항상 깨끗하고 그리고 보습을 잘 유지하는 것 역시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곳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온을 상승시키는 그런 사우나, 좀 뜨거운 사우나나 그리고 뜨거운 통목욕과 같이 이제 물에 이제 오랫동안 담그는 것은 해당 부위로 이제 가는 혈류나 체액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림프계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조직 손상을 유발하는 화상이나 동상 역시 피하는 것이 좋겠고, 동상의 위험을 피하는 것이 좋겠고, 일광욕처럼 햇볕에 오래 노출되거나 아주 뜨거운 팩이나 사우나, 찜질방 같은 것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적절한 부분적인 압력을 이제 피하자라는 부분이 주의하자라는 건데요. 이렇게 혈압을 이제 반복적으로 부종이 있는 팔에 잰다거나 또는 이런 체열을 위해서 토니켓을 이제 계속 어떤 특정 부분에 이제 과하게 압력을 하는 것, 이렇게 조인하게 되면은 림프의 흐름을 이제 제한하게 되고 외상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의하는 것이 좋고, 또 한측 부위에 너무 꽉 끼는 옷이나 속옷이나 또는 그 부위의 시계나 반지 같은 액세서리를 사용하는 건 역시 부분적인 림프 흐름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하지 부종 환자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가만히 있는 부동 자세를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움직임 없이 너무 장기간 앉거나 서 있거나 이렇게 하는 자세나 자세 변화가 없고 다리를 올리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피하는 것이 좋고, 되도록이면 주기적으로 움직여주고 자세를 바꾸고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은 이제 환자의 직업이 뭔지, 취미가 뭔지, 그리고 어떤 일상생활 반경에서 일상생활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개별적이고 특이적인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좀 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좀 더 주의해야 하는 생활 습관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어떤 일상생활을 하시는지,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준해서 생활 습관을 잘 주의하고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이제 위험인자 관리입니다. 림프 부종
림프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 인자는 이제 암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나이가 많거나 그리고 방사선 치료나 탁산 계열의 항암 치료를 받으셨거나 광범위한 애가 림프절 절제술을 하셨거나 그리고 수술 후 합병증이 있거나 감염 이런 요인들이 위험 인자가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비만과 체중 증가 그리고 영양 결핍, 불균형한 영양 상태인 경우에도 위험 인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만과 수술 후 체중 증가 그리고 불균형한 영양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인자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필요하겠습니다. 비만은 살이 찌면 림프가 옮겨지는 그런 수송 능력을 나쁘게 만들고 그리고 림프 기능을 떨어지면 또 이것은 또 다시 지방 침착을 촉진시키는 그런 상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염증 세포가 쌓이게 하고 그리고 여러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생성되고 새로 림프관이 만들어지는 것도 억제하고 여러 면역세포 기능도 저하시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상적인 체중 유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비만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그냥 굶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운동과 그리고 신체 활동을 많이 해줘야 되고 그리고 아주 골고루 영양이 충분한 그런 식이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체중, 그리고 체지방 그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영양소가 골고루 되어 있는 그런 건강한 식단과 균형 잡힌 식단으로 본인의 그 식이를 잘 챙겨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많이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발하게 신체 활동을 권장하는 것이 모든 암 환자분들에서 지켜야 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유연성 운동 그리고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에 이르기까지 개개인의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 종류와 강도를 선택하셔서 또는 처방을 받으셔서 시행을 하는 것이 여러 위험 인자들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림프 부종은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꼭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환자분들이 생활을 하시면서 꼭 지켜야 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것이 림프 부종의 호전과 악화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해야 하는 것 첫 번째는 꼼꼼하게 자신의 부종과 피부 상태를 잘 살펴보는 것이고요. 조금 더 악화되었다는 생각이 드실 때는 꼭 진료를 보시고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야 하는 생활 습관은 이제 복합 림프 물리치료 수능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열심히 약을 먹듯이 열심히 치료를 하시는 거고요. 압박 그리고 마사지 그리고 피부 관리, 운동에 이르기까지 평생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꼭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는 것이 치료를 생활 습관화 하시는 것이 제일 필요하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 림프 부종을 악화시키는 습관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림프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는 습관을 이제 잘 주지하셔서 이런 것들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비만이나 불량한 영양의 경우 림프 부종을 악화시키는 위험 인자라는 것을 잘 알고 이거에 대한 관리를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